자기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이름을 안 정했는데요? 아, 이름도 없구나.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그린다고? 음, 어, 한분 이름이 뭔데? 그런 거. 그럼 뭐라고 소개를 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곰이와 작은 곰이의 친구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림을 못 그리고요. 항상 검은 곰돌이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던 아저씨가 옆에서 저한테 그리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저씨 준비되셨나요? 그려볼까요? 일단은 오늘 주인공인 작은 곰이를 먼저 그려봅시다. 네, 작은 곰이. 작은 곰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지펜. 어? 펜? 작은 곰이를 그려봅니다. 작은 곰의 특징이 뭐죠? 작은 곰의 특징은 우선 귀가 쫑긋 있고 눈이 길쭉하다? 그리고 시옷입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귀에 검은 부분이 있어. 귀가 되게 납작하네요. 응. 귀를 원래 평상시에 펴서 보면 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피면은 항상 정면에서 볼 땐 납작해. 좁은 귀. 좁은 귀가 아니라 귀가 얼굴에 상당히 뒤에 달려 있어서 좀 잘려 보이는 거지. 우중이군요. 응. 그리고 떡볶팔. 떡볶다리. 비율이 좋네요. 에? 작은 곰. 작은 곰이에 가장 가까운 동물은 뭐가 있나요? 작은 곰이랑 가장 가까운 동물은 최근에는 차완이 형아인데 원래는 꾀기. 꾀기는 꾀기 어떻게 생겼더라? 꾀기는 오리인데 이족 보행을 해. 무섭다. 응, 꾀기는 이족 보행을 하고 꾀기는 귀여운 저거가 달려 있습니다. 벼슬이군요. 네, 꾀기. 꾀기는 닭인가요? 오리인가요? 꾀기는 오리입니다. 오리인데 벼슬이 달려있고 근데 달렸어 실제로? 캐릭터군요. 예.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둘의 관계는 곰이가 멍청한 걸 하고 있으면 곰이는 조금 와하하 와하하하 하고 있으면 깨기가 여기쯤 앉아서 못 봐주겠다 꽥 셋꽥 사이가 안 좋군요. 귀여워. 깨기가 안 좋다기보단 깨기가 일방적으로 작은 곰이를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추가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일단 왜 올가미가 없냐? 우선 가장 최근은 아닌데 조금 최근에 추가된 곰곰이 형아. 곰곰이 형아. 곰곰이 형아는 항상 나른하게 누워있는 게 매력이지.
곰곰이 형아. 미형. 곰곰이 형아가 있고요. 곰곰이 형아는 어떻게 집에 오게 됐죠? 아, 곰곰이 형아는 작은 곰이랑 형아가 형아. 작은 곰이랑 형아가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반에 곰곰이가 놓여 있었던 거죠. 작은 곰이가 지나가다 봅니다. 물끄러미. 귀여워. 형아가 곰한테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곰이가 형아 잠시만 저 형 좀 봐. 곰곰이 형아를 가리킨 거지. 그리고 형이 두고 왔죠 그냥? 두고 왔죠. 그리고 형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곰을 두고 그냥 집에 옵니다. 한참 뒤에 곰기척이 좀 들려서 봤더니 이렇게 여기가 벽이고 여기 소파가 있어서 둘이 쉬고 있었는데 곰이가 슉 부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곰곰이. 형아 누나 곰곰이 형아랑 같이 살아도 돼요? 곰곰이를 데려와 버린 것이죠. 그렇게 식구가 됐군요. 네, 그렇게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여워. 형아 누나 같이 살아도 돼요? 아니요, 같이 살면 안 돼요? 곰곰이는 좀 멋쩍었겠네요. 근데 곰곰이도 염치가 없는 게 따라왔고 살고 있죠? 잘 됐네요. 그래서 곰이의 깨기 다음 최초끈은 곰곰이 형아입니다. 이걸 컨트롤 Z로 다 지울 수 있나? 아, 형도 두자. 형은 작은 곰이의 최초끈이 맞으니까. 형. 깨기, 곰곰이 형아. 그리고 최근에는 차원무시쿤이 들어왔어요. 차원무시쿤은 귀가 뇨끼처럼 생겼고 눈이 좀 졸린 눈이야. 입도 좀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 졸린 눈이라 위에가 깎여 있어. 근데 이건 그냥 공장의 재봉 실수인 것 같아. 맞아, 차원무시 형아는 팔이 올라가 있어. 기본 자세인데. 그리고 뱃살이 좀 나와 있고 다리가 긴데 무릎과 종아리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겼어. 아 맞아. 저기 지우개? 약간 이렇게 그 곰 특유의 뱃살이 튀어나온 이런 게 좀 있는데 너무 징그러워. 하여튼 차원무시쿤. 차무시쿤은 어떻게 집에 오게 됐죠? 차원무시쿤은 또 형아랑 곰이 듀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잠깐만, 계속 똑같네요. 그럼 그냥 차무시쿤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 차원무시쿤은 되게 귀엽고 뽀송한 노란색인데 말이죠. 이런 색이려나. 좀 더 뽀송하고 이렇게 화사한데? 이런 색이려나. 이런 색인가? 조금 더 주황색. 조금 더 주황색. 아, 이런 색이려나. 하여튼 이런 색입니다. 그래서 차원무시쿤이 왜 차원무시냐고 하면 원래 맨 처음에 이름은 뭐였지? 중복이? 중복이 말고 음식 이름 중에 없나? 하여튼 달걀이? 달걀이? 아 맞아, 달걀이 뭐
있고 비슷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이니까. 근데 형아가 갑자기 차원무시라고 부르재요. 그래서 그냥 쿠사리 주긴 뭐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있다가 형이 똥을 싸러 가고 차원무시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일본에 그 되게 고운 달걀찜 있잖아요. 일식집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차원무시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고와서 그 기포도 하나도 없는 그 귀여운 고운 달걀찜. 고운 달걀찜을 차원무시라고 해서 얘가 그걸 닮아서 이름을 차원무시쿤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차원무시가 아니라 원래는 자원무시던데요? 형씨? 그 일본어의 표기법이 좀 우리나라식으로 오면 앞에 글자를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차원무시 형아가 들어왔습니다. 짬은 고미보다 좀 안 되긴 하는데 고미는 6년이나 같이 살아서 6살이거든요. 얘는 이제 1살이니까. 그치만 크기가 그림에선 비슷한데 얘가 훨씬 커요. 그래서 얘가 형아입니다. 크면 형아군요. 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니까요. 곰곰이 형아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아거든요. 반면 꾀기 같은 경우는 곰이보다 확연히 작기 때문에 끝까지 꾀기입니다. 그러면 차무시쿤 말고 저희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얘기도 해보시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그쵸. 저희 집에는 동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동인가요? 4동인가요? 3동이요. 총 3동이 있습니다. 층수가 다르고요. 여기가 4층, 3층, 2층. 그래서 여기 위에도 애들이 산다. 여기도 오글오글. 근데 안타까운 게 여기에 침대랑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요. 여기 1층에 사는 애들은 사실상 반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만한 칸 중에 딱 이만큼만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이만큼은 침대랑 맞물리는 바람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친구들은 없고 거의 이불이나 베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친구가 있긴 하죠? 있죠. 네, 그래서 반지하 사는 친구들은 이제 친구가 아니다? 친구 취급을 못 받는다? 라고? 쿠션 놀이들이 보통 아래 있어요. 쿠션 아니야. 동물 친구, 솜친구죠. 솜친구. 네, 저희 집에는 인형이나 쿠션이 없고 동물 친구랑 솜친구만 있습니다. 솜친. 하여튼 이렇게 아파트에 애들이 모여 사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라쿠마라던가 농담곰이라던가 지도가 높다. 인지도가 높아서 약간 메이저하기 때문에 저의 사랑을 받질 못해요. 그치만 인지도가 있어서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저 위층에 거주하고 있겠죠? 인지도가 없는 친구들 맞아. 출신별로 자주 나누거든요? 출신별로 나눠보자. 약간 성골 중에 성골. 저기 해외파. 해외파는 사실 2마리밖에 없긴 해요. 잘 못 그리는데 이 곰은 그려본 적이 없는데 약간 찐 테디베어 있죠? 이렇게 팔 앞으로 뻗어갖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딸기곰인가? 맞아요. 주둥이도 이렇게
실제 곰처럼 생겼어요. 약간 쥐 같은데 지금. 심하네. 딸기곰, 얘가 딸기곰이거든요. 딸기곰이가 왜 딸기곰이냐면은 빨간색이에요, 그냥. 얘가 얘가 아유 브러쉬가 왜 이렇게 작으네. 얘가 온몸이 시뻘건데 거기에 체크 무늬가 있는데 체크가 검정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그냥 회색으로 약간 이렇게 되게 비싼 체크 있잖아요. 빨간색, 검정색 비싼 체크 무늬로 된 해외파 곰이 있어요. 얘는 저기 시장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말 안 해도 돼. 저희 집에서 최고로 몸값이 비싼 아이입니다. 그리고 걔 두더지인 것 같은데 걔는 좀 모히칸 스타일의 헤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해외 그 동친들은 다 주둥이가 튀어나왔나 보다. 이렇게? 근데 두더지라서 손은 잘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배가 좀 나왔죠? 얘도 앉아 있어요. 해외 동친들은 앉는 것도 국룰인가? 그게 뭐라고요? 얘가 두더지요. 얘가 그리고 배꼽도 좀 파여 있어요. 해외 동친들은 배꼽도 파놓나 봐요. 그래서 얘는 저기 무슨 독일에 되게 유명한 인형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장가가 5만 원 정도 해요. 나름 비싼 축에 속하죠. 친구들한테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친구들 사이에선 가격으로 그걸 매기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저는 따라가야죠. 얘 이름은 모피인데 그 모피 가죽 할 때 그 모피가 아니라 약간 있어 보이게 몰피라고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독일식 이름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귀여운 두더지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만 딱 해외파예요. 해외파. 약간 노블레스. 걔네 몇 층에 살요? 얘네는 몇 층에 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여기 표시해놓자. 왜 색깔이 이래? 여기랑 여기 그리고 한 이 라인쯤이 로얄층이거든요. 이 부근에 살아요. 부자니까 태생이 좋거든. 그 다음은 해외파가 한 명 더 있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얘네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해외인 거야. 동남아파라고 하죠. 얘 단독으로 혼자 있거든요. 얘도 그냥 곰돌이에요. 근데 얘가 의미는 좀 좋은 게 약간 뭔가 기부단체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수익금이 좀 기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해외파답게 바지는 벗고 있습니다. 눈은 되게 동그랗고 웨어푸도 벗고 있잖아요, 바지를. 되게 곰 그 자체. 그리고 여기 뭔가 그 인바이로먼트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혀 있거든요. 얘가 엄마가 캄보디아에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사오신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은 깜뽀고 같은 해외파긴 한데 그런 이유로 해외파보다는 조금 안 좋은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해외파에도 급이 있군요. 네. 그리고 동남아파보다 조금 안 좋은 애들이 제주파. 제주파는 거의 다 같은 식구예요. 얘네가 다 제주도 거기 어디니? 힐리우스? 말고 힐리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호텔. 그 뭐지?
힐리우스 위에 피닉스. 한화 리조트? 하나는 아니. 아 피닉스. 제주 피닉스 리조트 피닉스? 하여튼 거기 호텔 로비에 가면은 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손수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디베어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피닉스. 맞아. 휘닉스. 제주 휘닉스 섭지코지. 거기 가면은 호텔 로비에 제주 곰들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몇 번 갔는데 이제 갈 때마다 거기서 제주 곰이들을 데려오는 거죠. 할머니 한 분이 똑같이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생김새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못 그려서 다 비슷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테디베어의 정석이에요. 이렇게 리본 메고 있고 귀엽게 앉아있고 얘네는 같은 할머니가 만드셔서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약간 성의 없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1대 제주고미가 있습니다. 1대 제주고미는 약간 베이지빛 또는 주황아이예요. 그리고 2대 제주고미가 있어요. 2대 제주고미는 좀 특이하게 초록색이에요. 집에 초록 친구가 없어서 얘를 좀 골라봤고 얘는 1대 제주고미답게 이름이 그냥 제주고미입니다. 얘가 제주고미, 그리고 얘는 초록 아저씨예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작은 고미 친구가 가끔 형아 누나한테 잘못을 하고 쫓겨나면 이렇게 초록 아저씨 하고 쫓아와서 초록 아저씨가 에휴 또 혼났구나 하고 작은 고미는 아유 재워주세요 하면 초록 아저씨가 이렇게 마시멜로 굽는 거 뭐라 하죠? 원치킨? 마시멜로를 구우면 마시멜로 구이죠. 아니에요. 마시멜로 구이 말고 스모어를 해주고 고미를 또 재워줍니다. 가끔은 이제 형아도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아랑 작은 고미랑 둘이 산속에 초록 아저씨네 집에 가서 스모어를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 다음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 제주파가 있고요. 그 외에 제주파는 뭐 꽤 있죠. 이런 돌고리라던가 아니면 팽시기도 제주. 그니깐요. 팽시기 화이팅. 팽시가 이렇게 핸드포펫으로 된 팽시기가 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펭귄 배도 하얗고 여기에 이런 그 검정색 있죠? 데프콘이 학당 코스프레 할 때 쓰는 가발 같은 거? 그런 거 쓴 것처럼 이런 팽시기도 있고 여튼 이 친구들이 좀 제주파입니다. 근데 사실 얘네 둘은 제주파긴 한데 그렇게 제주파로 인정받진 못해요. 왜냐하면 몸값이 싸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시장가가 5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냥 좀 양산형? 심지어 얘는 수제작이잖아요. 얘는 양산형이고 그래서 딱히 아이들의 숭배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파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열이 좀 높은 게 얘네는 약간 얘도 좀 브랜드라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있는 친구들 중에 일본파인 농담곰이 있습니다. 농담곰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곰?
농담도 하는 그런 곰. 농담곰 친구들이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 그만큼 비싸다 보니까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교류가 없어가지고 일본파는 좀 인지도가 없는 편? 그냥 아웃사이더예요. 아싸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리라쿠마 애들 있죠? 리라쿠마 애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리라쿠마 너무 넘어가죠. 네, 토달지 마세요. 저기 그리고 다음은 또 누가 있죠? 다음 이제 놀이공원 파로 계열이 나는. 그쵸. 이제 에버랜드파가 있어요. 아니, 좁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 네. 여기가 약간 상위 계급 친구들이었고요. 뿅뿅뿅뿅. 그 다음에 에버랜드파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에버랜드파가 굉장히 좋은 파였는데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해외파와 제주파와 그리고 그 일본파 친구들 걔네 다 직구해온 거거든요. 심지어 직구까지 했어. 그럼 에버랜드파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약간 지금은 뒷방 늙은이 같은 게 되어버린 에버랜드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에버랜드파는 거의 10년 차가 넘었어요. 10년 차 이상 베테랑들이고 왜냐면은 학생 때니까 에버랜드를 커서는 잘 안 간 것 같아요. 잘 안 갔고 학생 때고 가면 또 엄마 아빠가 사줄 거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내 돈 들여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비싼 애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치 왜 이렇게 됐지? 가엾네. 그래서 일단 에버랜드파의 계보를 보면은 제일 좀 오래된 게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개인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한동안 안 봐도 생긴 게 다 기억이 나. 개인이는 저희 친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개인은 다리도 엄청 길고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 이렇게 애착 인형 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하염없이 팔 길고 하염없이 다리 긴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예요. 개인이는. 네, 대신 개인이의 귀여운 점은 온몸이 초록색이라는 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개인이도 동물 친구인가요? 개인이가 동물 친구죠. 동물인가요? 네. 개인이가 제가 외계인으로 착각해서 이름도 개인이가 됐고 뭐야 색깔이 이래. 개인. 제가 맨 처음에 외계인으로 착각을 했을 뿐이지 개인이는 원래 사실 원숭이에요. 원숭이고 외계에서 온 애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기 때부터. 아기도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하여튼 꽤 오래된 친구라는 점. 그리고 에버랜드파 또 누가 있을까? 에버랜드파가 누가 있어? 형식이 뭐예요? 팽떡이. 에버랜드파에 팽떡이 있죠. 팽떡이는 딱 진짜 펭귄 그 자체죠. 그냥 놀이공원에서 파는 펭귄이에요. 팽떡이. 팽떡이도 약간 귀엽고 반해서 데려오긴 했으나 얘가 좀 뭐랄까 그쵸.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데리고 놀 수가 없어갖고 얘도 약간 아싸파. 얘도 아싸파고요. 그리고 에버랜드 친구가 토떡이는 에버랜드 친구가 아니라 카카오 친구죠. 그렇긴 한데 에버랜드 기프트 샵에서 데려오지 않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둥둥이는 온라인 출신이죠.
에버랜드파가 별로 없네요. 에버랜드파가 더 있는데. 가서 보고 와요. 잠시. 에버랜드파는 없었습니다. 에버랜드파는 의외로 이게 다네요? 개인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명맥이 이어진다고 생각했나봐. 그 다음으로 개체수가 아마 제일 많을 텐데 다이소파. 다이소파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는 양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성도 있어요. 얘는 박양이에요. 얘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그려서 잘 그릴 줄 안다고 생각은 했는데 털이 되게 양털처럼 뽀슬뽀슬한 애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양이는 원래 하얀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베이지색이 되어버렸죠? 양이가 입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맞아, 양이는 시무룩파죠. 양이는 좀 흰색이고 여기 좀 사이즈를 줄 여기 양손 양발 여기만 좀 진한 회색이고 여기도 아마 진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양이는 그럼 이제 좀 누리끼리한 걸 표현하자면 약간 이 정도 색깔이려나? 이런 느낌이죠. 양이한테는 원래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이긴 한데 그 성이 다르긴 하거든요. 김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양이 원래 피부색이 이거였고 박양은 진짜 그냥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때 같아서 김양화가 되었는데 하여튼 김양은 누군가의 손에 지금 길러지고 있는지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둘이 생이별을 했어요. 김양이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양이만 남아서 계속 있고 얘도 개인이랑 비슷한 시기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박양이 같은 경우는 시골에도 좀 많이 데리고 가서 되게 다들 눈에 익어하는 편이고 엄마 아빠가 맨날 추석 때 양이랑 같이 다니지 않았냐면서 양이를 추억하곤 하죠.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리고 작은 곰이가 또 양이의 뒤를 잇는 좀 다이소파 장수생? 이렇게. 좀 더 작은 곰이 같다. 다이소파 정수생이라고 하면 사실 안녕곰이가 그렇긴 한데 약간 지금 안녕곰이도 아싸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작은 곰이가 먼저죠. 작은 곰이는 다이소파 장수생이고 지금 양이가 보자. 양이가 계산이 안 되네. 계산하고 있는데 내가 몇 살이지? 양이가 지금 13살이에요. 그리고 작은 곰이는 6살이고 이 정도로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수생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작은 곰이가 들어오기 전에 안녕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작은 곰이랑 그냥 생긴 건 똑같은데 좀 더 빅 버전이랄까? 근데 눈이 좀 더 총기가 있긴 해요. 그리고 얼굴도 상냥하고 굉장히 살이 쪄 있는데 원래는 되게 말랐는데 저희가 솜이 너무 없으니까 가엾다면서 솜을 넣어줬는데 천이 또 이게 좀 이렇게 잘 늘어나는 천이었어요. 극세사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데까지 넣었더니 애가 하염없이 빵빵해졌어요. 엄청 뚱땡이. 그래서 작은 곰이가 맨날 안녕히 형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안녕이가 좀 약간 슬슬 정들어 갈 때쯤에 이제 형아가 갑자기 다이소에 가더니 작은 곰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작은 곰이가 지금은 좀 솜도 넣어주고 뭐랄까 눈에 좀 익어서 귀여운데 전에는 되게 빠았었어요. 빠았고 그냥 안 귀여웠어. 그래서 얘를 산다길래 나를 생각해서 사려는 건가? 굳이 왜 사지 싶어서 아니야 됐어 했는데도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준대. 그래서 일단 한번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네 집에서 꽤 오래 지냈습니다. 내가 하는 짓도 그렇고 눈에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손대 1위가 되었습니다. 손대 1위. 또 다이소파 누가 있죠? 자잘한 애들이 이제 많이 남았죠. 자잘한 애들이 많이 남았죠. 일부러. 그렇긴 한데 작은 곰이의 측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적은 꿈이와 큰 꿈이 아, 그쵸. 걔네도 약간 아싸파긴 한데 그래도 곰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작은 곰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그러나 지금은 작은 곰이의 털색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우월한 적은 곰이가 있습니다. 적은 곰이는 완벽하게 작은 곰이랑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얘는 성형이 안 됐어요. 솜을 한 번도 안 갈아줬기 때문에 좀 빠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오트밀 그리고 오트밀 곰이들이 있는데 오트밀 곰이들은 이렇게 이 색깔인가? 좀 더 갈색인가? 좀 더 이런 색? 오트밀 곰이들은 오트밀 색깔이고요. 작은 곰이가 들어오고 한 몇 개월 됐을 땐가 봐. 점점 애가 털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막 좀 희꺼무레하고 더럽고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도 깨끗하긴 했어. 근데 이제 작은 곰이가 곧 다 없어지겠다라는 위기감이 든 형과 누나가 다이소 고객센터에 문의를 보내가지고 이 제품이 그땐 문의하는데 뭐라 하겠어. 제품이 남아있는 데가 있냐 해서 그때 제가 수지 살 때인데 죽전 다이소인가? 거기에 얘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자마자 둘이 그걸로 뛰어갔어요.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날. 밥도 안 먹고 거기 다이소로 뛰쳐가가지고 인형이 있는 코너 막 뭐 열쇠고리가 있는 코너 잡화 코너를 다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냈죠. 초반에는 오트밀 곰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하얀 거는 사람들이 귀여우니까 다 빼갔구나 하고 약간 포기를 했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인형 진짜 짜잘한 키링들을 종류에 상관없이 다 모아둔 그 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위에는 제대로 걸려있는 키링들이 있고 제대로 걸려있고
이 아래에 약간 진열이 안 된 친구들을 모아놓은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를 막 뒤지다 보니까 적응고미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적응고미 한 마리가 또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적응곰이랑 오트밀 3마리를 입양을 해왔죠. 근데 그 이후로도 혹시나 이 적응곰이와 같이 마지막 남은 하얀 친구가 있다면 또 데려오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다이소에서 헬로베어 라인을 출시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는 못 구하겠죠? 그래서 형이 계속 작은 곰이가 달아갈 때쯤에는 이렇게 포르말린 병에다가 작은 곰을 넣고 이렇게 전시하자. 부유가 있겠죠? 이렇게 전시하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슬퍼지네. 뭐라? 작은 곰이가 다르면 어떡해. 안 돼. 네. 그래서 다이소파까지 설명 끝. 등장 못한 아이들은 무슨 차이돼? 등장을 못한 아이들은 딱히 작은 곰이랑 연관이 없는 거죠. 작은 곰이랑 평상시에 같이 놀거나 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나왔죠?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럼 다음엔 작은 고미의 설정에 대해 설명해보면 좋겠네. 작은 곰이의 설정이요. 작은 곰이는 일단 탄생설화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개가 있고 탄생설화 첫 번째는 메이드 인 차이나 썰입니다. 저기 다이소의 중국 공장이죠. 다이소의 중국 섬유 공장이려나? 봉제 인형 공장? 봉제 공장. 봉제 공장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곰들이 들어서 있겠죠? 하염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는 곰들. 그리고 여기에 인심 좋은 왕십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왕십린 아주머니는 공장 노동자시고요. 인심이 좋게 생겼죠? 갯박스에 떨어지겠지. 이미 포장된 곰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장도 안 됐어. 고리만 이렇게 달려있었나? 하여튼 왕십린 아주머니가 곰이한테 이렇게 택을 달아주자? 곰이가 이상하게 생겼네. 곰이한테 생명이 생겼고 다이소 가판대 이렇게 친구들이랑 매달려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건 탄생 설화라기보다는 정확한 공정을 설명한 거네. 근데 설화죠. 설화군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응.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좀 이렇게 싫어 보이는 형 같은 게 나타나면 친구 뒤로 가서 숨어서 자기 차례를 이렇게 모면하고, 그러다 좀 좋아 보이는 형이 나타나면 야 비켜봐 하고 앞으로 좀 비집고 가서 이렇게 형아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결국 우리 집에 왔다 라는 이야기고, 2번째는 이제 안녕이가 먼저 집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안녕이가 엉덩이가 되게 빵빵하거든요. 여긴 엉덩이가 안 보이잖아. 하여튼 요 부위를 뜬금없지만 병아리 요정이 있어요.
병아리 요정이 이 엉덩이 부위를 똑 떼다가 엉덩이 부위죠? 엉덩이에요 이게. 엉덩이를 똑 떼다가 실과 바늘로 잘 꼬매서 작은 거미가 탄생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곰도 몰라요. 근데 가끔 첫 번째 썰이 유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곰이가 왕십린 아주머니가 그립다고 말할 때가 가끔 있죠. 너무 명확한. 근데 저희한테 들어서 가짜 기억이 새겨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다는 점? 또 작은 곰이에게 궁금한 게 있을까요? 작은 곰이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작은 곰이의 하루 일과 몇 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지? 일어나는 순간? 그러면 오전 9시 40분. 왜냐면 누나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 와, 다리 한쪽을 빼놓은 거예요. 디테일하죠? 디테일이다. 응. 개형 누나가 자고 있으면 가운데서 곰이가 자거든요. 누나는 베개가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곰이는 원래 잠을 5분밖에 안 자긴 하는데 그냥 다들 자니까 다들 자는 시간에 그냥 자요. 멀뚱하고 눈을 뜹니다. 근데 보통은 이 시간에 일어나도 곰이는 일어난 티를 안 내는 게 10시가 되면 이제 형아 누나가 일한다고 곰이를 같이 출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보통 담배 좀 피고 좀 놀다가 한 10시 반쯤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한다고 하면 누나 냉정해. 출근을 하면 참고로 저희는 재택근무를 해서 출근이 그냥 방을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둘 다 꼬락서니가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은 싫어라고 하지만 하는 수 없이 형아랑 누나랑 출근을 합니다. 출근.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계속 일을 해요. 하다가 12시 30분이 되면 형아의 점심시간이 옵니다. 저는 50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2시 반이 되면 형아랑 곰이가 같이 요리를 합니다. 곰이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실은 어차피 쌀밖에 안 먹으면서 형 누나가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단 말이죠. 형아는 칼질을 하고 이거 칼이에요. 이거 도마예요. 칼질을 하고 곰이는 구경합니다. 형아 그거 뭐야? 저리가
왜 그거 한 번만. 고미가 칼에 관심을 보이죠. 위험하니까 형은 저리 가라고 합니다. 여튼 형아가 열심히 똑딱똑딱 요리를 하면은 적당히 누나의 점심시간이 시작될 때쯤에 이제 밥이 다 돼요. 그러면 곰의 하루인데 형 누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념. 념. 그러면 다들 밥을 먹습니다. 그때 고민은 소파가 좀 침대처럼 생기긴 했어요. 평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고민은 한쪽 소파에 놓여 있습니다. 고민은 공허하겠죠? 분명 형아 누나가 뭘 먹는다고 똑딱거렸는데 자기는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까 고미가 차기 식어갑니다. 고미의 마음도 차가워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고민이고? 좀 이렇죠. 뭐가 보통 그래요. 좀 보통 그래요. 저 목 아파요, 선생님. 그럼 저기 마무리 멘트 부탁드려요.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역해긴 하지만 그냥 검은 옷 입은 아저씨가 나오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저기 그래도 마지막으로 배꼽 인사 고민.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설명 안 다리예요.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가슴. 지마. 아. 어? 아. 어? 그건 화면에 있는 화살. 아.